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래 소득세 이론 잠깐 여러분들 좀 보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에 들어갈게요.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여기 소득세에서는 원천징수로 이렇게 빨간색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거 잠깐 요거 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의 모든 조세가 나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세는 국세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가 있어요. 요 국세에서도 보통세와 목적세, 지방세도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습니다. 먼저 참고로 요 목적세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세금이에요. 목적이 있는 세금. 이것이 목적이 있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국세의 대표적인 목적세가 농어촌 특별세, 교통 에너지세, 그다음에 교육세가 이것은 내가 교육세를 걷었다 그러면 교육세만 세금을 걷어서 거기에다만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도 거기에다만 쓰는 거예요. 하지만 보통세는요. 보통세는 걷어들여서 모자란 쪽에다가 보충을 해줄 수 있는 세금이죠. 그래서 보통세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법인세, 소득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 시간까지 배웠던 부가가치세는 국세이며 보통세이며 간접세이며 부가가치세라는 얘기겠죠. 하지만 오늘 배울 소득세는요. 국세며 보통세며 여기가 똑같은데 직접세며 소득세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직접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다음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면허세 이런 것들이 많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331페이지 쪽 근처에 보시면 원천징수 바로 따라하기를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완전히 속전속결로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은 좀 많지 않고 그래서 요거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가세 여러분들 들어갔을 때 프로그램 봤을 때 그냥 우리가 2000번 바꾸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하실 거니까 봐주시고요. 만약에 여기 사원 등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해주시는 건데, 우리는 천사를 했을 거죠. 몇 번을 했나, 우리는? 한양을 2501번을 했네. 요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원 등록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애야 되는 거니까 요거 다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신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원 등록하고 그 다음에 급여 자료가 입력되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가 같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한 세트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은 별도 여러분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은 별도 이렇게 되신 거고 전자신고는 또 별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에 들어갈 거예요. 자, 봐주시면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원 등록입니다. 사원 등록. 자, 사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사원 등록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원 등록. 자, 사원 등록 들어가셔서 요거를 작성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작성을 한다 했을 때 먼저 연습 삼아 했을 때 보겠습니다. 1번 치시고요. 이길용 치겠습니다. 주민번호는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거나 801102 1234 567 이런 식으로 하시고 입사일은 2024년 1월 1일 날 했다 봅시다. 25년으로 되어 있지만
자, 이렇게 되시고, 다 계산된 거네요. 아유, 이거 2025로 바꿔야 되겠네. 24로 되어 있네요. 자, 종료하고 다시 할게요. 여기에서는요, 외교관리에서, 요거 변환시켜서 변환하시겠습니다. 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 변환시켜 놓으면 하겠습니다 하면 확인된 거예요. 그래 놓고 기수만 올리면 돼요. 요거 10기를 11기로 옮기고 그 다음에 원천 징수도 하나 올려서 2025로 해주시면 여러분들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로 여러분들 하시는 게 좋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 2025년 요걸로 아주 됐습니다. 그리고 원천 징수 들어가셔서 사원 등록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1번 들어갔죠. 자, 그래 놓고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 내국인이죠. 요거 내국인은 내국인 들어갔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7번 국외 근로 제공이라고 나와 있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그대로 나온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나오신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원 등록에서 우리 그 기본사항에서는요. 여기는 사원 등록에는 기본사항, 부양가족,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요 추가사항은 거의 ERP 쪽에서 다 하죠. 기본사항과 부양가족을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게 됩니다. 기본사항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국외 근로제공이라고 나와 있죠. 국외 근로제공.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여기에 500만원짜리가 있어요. 500만원짜리. 이 500만원짜리는 외국에서 일하시는 해외 건설 현장,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 그 다음에 근로자, 원양 오선, 타시는 선원, 그 다음에 외항선, 타시는 선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주시는 건데 너무 멀다. 요 세 가지에 일하시는 우리 외항선 선원들이죠. 어선가다 선원들. 여기 있는 사람들 요 세 가지는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과세, 비과세를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과세는 세금을 매기겠다는 뜻이고요. 비과세는 세금을 안 매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참고로 아실 것이 부가세에서는 과세가 있고 면세가 있잖아요. 하지만 소득세는요. 소득세는 과세라는 말과 비과세라는 말을 적어요. 과세. 요거는 과세는 요거는 단일세율 여기는 10%를 적용하고 있고 요 면세는 불완전한 0%. 요거는 부분 면세라고 얘기합니다. 불완전한 0% 부분 면세라고 얘기해요. 이런 얘기 됩니다. 하지만 요 소득세는 세금을 공제하겠다. 그 다음 비과세는 여러분들 학생들에 맞춰서 세금을 공제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원리로서 소득세 과세와 부가세 과세는 다릅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월 100이 있고 500이 있었어요. 원래 300이었는데 작년서부터 300으로 5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나머지 해외 하신 분들 있죠? 그 나머지는 나머지 해외 근무자는요 다 1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해외 근무자는요. 그 다음에 전액 비과세는 광산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거고, 해외에서 근무 안 하신 분들은
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국외 근로자, 북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외국입니다.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그 김정은 동생이 그 개성에 있는 거를 건물 다 폭파시켰잖아. 그래서 뭐 지금 요즘에 북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자, 그래서 근로 제공, 국외 근로 제공, 국외 북한 포함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외 건설 현장의 근로자, 외항선, 원양어선 등의 선원 등 월 500만원 비과세 대상이며 2번, 3번 해당번호를 입력하고 그 외에 근로자는 다 100만원의 비과세 대상이며 1번을 입력하고 국외는 0번,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없으면 0번 부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국외 근로 제공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건 월이에요. 앞에 월이라고 써 있어요. 연이 아닙니다. 월입니다. 자, 그럼 2달만 가 있으면 2달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단일세율은요, 외국 근로자가 우리나라에게 받은 근로소득으로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비과소득을 부로 선택하고, 만약에 그냥 100분의 19%를 세액공제를 하겠다. 그러면 1열을 해줘서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로 19%를 우리가 적용할 때는 이걸로 하겠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겠죠. 근데 단일세율을 쓰려면 여기다가 단일세율을 쓰고 열어 받고 싶은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뭐냐? 지금 내가 이길령이라는 사람이 내국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이면 바로 단일세율이 여기 바뀔 수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내국을 바꿔버리죠? 그러면 이 단일세율이 바로 부과돼요. 요거는 외국 근로제 안에서만 여기에 해당이 되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단일세율은 외국 근로자에 한해서만 여러분들 봐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100분의 19, 단일세율 19%를 적용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여로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생산직 여부입니다. 생산직 여부. 생산직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보셨을 때 요거는 꼭 공장, 생산, 제조에서 일하시는 분들만이에요. 여기는요, 공장, 생산, 제조부에서 일하시는 근로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봐주시면 생산부, 여기는 어디에 된다는 거냐? 요거는 자, 연장 근로 비과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시 말하자면 연장 근로 비과세, 연장 근로 비과세, 연장 근로 수당,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비과세, 뭐 여기 아니면 수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연장 근로수당은 공장, 생산, 제조부에서 일하시는 근로자에 한해서만이야. 다른 부서는 절대 연장 근로 비과세가 비과세로 잡혀 있지만 다 과세 항목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도 연장 근로 비과세는 세팅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비과세를 놔두셔야 돼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생산직 여부에서 여, 그리고 여로 만들어 줘야지만 연장 근로 비과세가 진짜 비과세로 급여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에 여기가 부과될 때가 있어. 요럴 때에는 이런 사람이 있죠. 급여의 문제가 되는 거야. 월정 급여액이 210만 원이 넘는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생산직이지만 연장 근로수당은 부과되는 거야. 이렇게 부과되는 거예요. 여기가
210만 원까지는 여야 공장에서. 근데 210만 원 넘어갈 때는 부과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월정액 21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총급여 연봉이 3천만 원 이하. 그러면 210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주면 여러분들 2,520만 원인데 왜 3천만 원까지 했느냐? 나중에 여러분들 급여 자리에 수당이 있어요. 그 수당도 과세 수당이 있고 비과세 수당이 있습니다. 세금을 매기겠다는 수당이 있고 세금을 안 매기겠다는 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연봉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3천만 원 이하에 이렇게 나와서 생산직 관련 직종 종사원, 종업원들, 종사자, 그래서 소득법생 연장수당, 야간수당, 시간의 수당, 휴일 근로수당, 이런 게 연장 근로수당이에요. 우리 학생분들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그렇게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 봤을 때 요거는요. 자, 요거는 봤을 때 항상 연장 근로수당은 이렇게 연장 근로수당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시간의 수당, 휴일 근로수당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 240만 원 한도로 이렇게 해줍니다. 연 240이야. 이걸 또 어떤 분들은 연을 1년에 12달이니까 한 달에 20만 원거리구나. 그건 아닙니다. 요거는 한꺼번에 내년 1년 동안, 작년에 1년 동안 다 근무하시면 되겠지만 8개월만 근무하시면 되겠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연 240만 원을 한꺼번에 연말정산 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 20만 원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연장근로비과세는 이걸 꼭 알고 계십시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퇴사연원일은요, 요거는요 중도퇴사일 때입니다. 중도퇴사일 때. 그래서 퇴사는 여기입니다. 퇴사, 만약에 퇴사했다, 2025년 3월 1일부로 퇴사했다, 그러면 2월 여부는 여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월급이 나가는 거야. 퇴사했는데 월급이 나가는 거 얼마나 좋아. 하지만 여로 하면 안 되겠죠. 부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 월급이 통장에서 딱 끊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F2번 눌러서 사유가 있겠죠. 뭐 개인 사정으로 자진사퇴든지 사업장 이동 등으로 인한 자진사퇴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 만료, 정년퇴직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 주는 겁니다. 이것들. 그래서 이거 퇴사는 중도 퇴사하신 분들만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이 소득세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죠. 부양가족. 자, 이 부양가족은 여러분들 보셨을 때 어디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양가족. 부양가족. 그래서 이 부녀자, 한부모, 경로, 장애인, 또 여러 가지 있죠. 자녀, 또 출산, 입양 다 들어오겠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게 부양가족입니다. 요 부녀자서부터 요 출산, 입양까지가 이것이 부양가족이 추가 공제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 공제. 그러면 기본 공제는 여기 있어요. 여기에 기본 공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적 공제는 첫 번째 기본 공제가 1인당 150만 원 공제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 공제는 조금씩 다 달라요. 요거 추가 공제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부녀자 공제는 연 50만 원까지. 그 다음에 한부모는 연 100만 원까지.
경로우대 연 한 명당이야. 연 100만원 까지. 그 다음에 장애인 연 200만원 까지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이 기본 공제 받고 들어가는 거야 또. 그 다음에 자녀는 요 자녀는 0세부터 아니죠. 0세는 여기 8세부터 20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 20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12개월로 따지면 240개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녀는 뭐 뭡니까? 96개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세는 96세죠. 96개월이죠. 요거는 이렇게 되시는 거고, 출산 입양도 여러분 출산 입양은 0세 출산하고 입양자예요. 출산 입양자 요건 목적. 당해연도 당해연도 내가 재혼을 했어. 그러면 그 자녀가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 입양된 것들도 마찬가지로 뭐 내가 만약에 재혼을 했는데 7살짜리가 들어왔어. 그럼 7살짜리도 당해연도 출산 입양에다가 같이 넣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는 15만원, 30만원 이렇게 나가지고 출산은 또 30, 첫째 30, 둘째 50, 셋째 70, 넷째 90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기는 계속 30만원씩 자야 되는 거고 여기는 20만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부녀자와 한부모. 먼저 부녀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부녀자는요. 부녀자는 뭐라고 그러나? 이혼한 여자라고 해야 되나? 남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독신. 그 다음에 맞벌이. 다 여자분들이에요. 다 여자분들이에요. 남자 없습니다. 이 부녀자는 이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돼요. 다 해당이 됩니다. 부녀자에. 그래서 여성 근로자의 혜택을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여성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50만원 공제라고 나왔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부양가족이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요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기까지가 부양가족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나와 배우자는 동급입니다. 나이가 많던 적던 나와 배우자는 동일한 동급이에요. 그래서 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부모님, 나의 부모가 있고 내 와이프의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오래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 존경하죠? 그래서 존속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존경한다, 존속. 나와 배우자 윗사람들, 부모들을 존속이라고 하고, 나와 배우자 밑으로는 뭐예요? 자식들이에요. 아쉬울 때만 가서 아빠 엄마한테 찾잖아 여러분들. 뭐 비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속. 됐습니까? 그래서 직계 존비속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배우자, 내 부모, 내 자식, 또한 손자, 손녀까지 다 직계 존비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도 같이 부양가족으로 이루어지는데, 형제 자매는 뒤에 나오겠지만 등본상에 들어와야 돼요. 등본상에 들어오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배우자와 직계 존속과 비속은 떨어져 살아도 같이 사는 거로 봐요. 하지만 나의 형제는 등본상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만 같이 사는 거로 봐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부양가족입니다. 하지만 이 부양가족의 반대가 반계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만 좀 적을게요. 반계가족은 이모, 고모, 삼촌, 조카, 며느리,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래. 이런 분들만 반계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반계가족은, 그래서 죄송한 말씀 웃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 식구 중에 이모, 고모, 삼촌, 조카, 며느리가 살면 소득세법에서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사는 거로 끝나는 거야. 단 반계가족이 부양가족에 들어오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장애인도 안 돼요. 이 반계가족이 부양가족에 들어가려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절대 반계가족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모, 고모, 삼촌, 조카, 며느리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모, 고모, 삼촌, 조카, 며느리, 이게 반계가족이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했죠. 요게 부양가족이다. 요게 나와 배우자 동급입니다. 나와 배우자는 동급이고, 그 다음에 나의 부모 존속, 나와 배우자의 밑에 자식, 손자, 손녀까지 다 이런 분들이까지가 비속. 그래서 직계 존속과 비속. 그 다음에 나의 형제가 나와 배우자의 옆에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요 세팅만 부양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부양가족을 있는 세대죠.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요 종합소득 금액은 나중에 소득세를 얘기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셔서, 그러면 부녀자는 이혼한 여자분도 되고요, 독신 여자도 되고요, 맞벌이 여자도 돼요. 그러니까 맞벌이 여자는 이혼하지 않은 여자죠. 남편보다 여자가 더 많이 벌었을 경우, 그럴 때 부녀자 혜택을 받는 게 좋다. 그래서 50만 원을 공개해 준다. 단 조건이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여기서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합소득 금액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채팅방에다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소득세 계산 구조 이렇게 크게 제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득세는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여러분들 그 채팅방에다가 지금 올려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또 올려놓는다면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세가 이렇게 또 6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요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따 나중에 해드릴 거니까 요거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채팅방 있죠? 여기에 다 올려놨어요. 요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카페, 네이버 카페에 거기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래서 우리 종합소득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종합소득 금액은 여기다가 또 한번 쓰겠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은 원래 여기다가 다 써드릴게요. 소득세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 소득세는요, 종합소득, 그 다음에 또 퇴직소득, 그 다음 양도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종합소득 안에는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어요. 종합소득 안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소득에는 첫 번째, 이자소득, 두 번째, 배당소득, 세 번째, 사업소득, 네 번째, 근로소득, 다섯 번째, 연금소득, 여섯 번째, 기타소득. 이렇게 종합소득은 이렇게 6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멀찌감치 아예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무슨 소득이라고 하냐? 이 두 가지는 분류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 이외의 과세, 분류과세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는 이렇게 분류과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다. 그리고 소득세는 이렇게 6가지로 구분된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자, 그래서 종합소득은 6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요 금액을 다 합친 거. 그 6가지에서 여기에서 뭡니까?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합소득공제를 빼주면 종합소득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이게 뭐지? 그러실 것 같은데 종합소득과 종합소득공제를 해서 종합소득금액은 다 달라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에 공식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야. 자, 나중에 요거는 나중에 할 것이고, 하여튼간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걸 그대로 다 해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빼줄 거. 이자소득에서는요, 필요 경비가 없습니다. 배당소득도 필요 경비가 없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아예 없어요. 배당소득 금액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요,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어. 근데 가만히 이자만 들어왔잖아. 이 필요경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필요경비는 내가 그 돈을 벌어서 1년 동안 쓰고 먹고 자고 쓰고 하는 돈들이 있죠. 그것을 필요경비를 나라가 그 똑같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똑같이 우리가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영수증 없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필요 여기 없는 것이고, 나중에 이거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경비는 요 사업소득은요 3.3%를 우리가 경비로 뽑습니다. 3.3%를 빼줘서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 사업소득 금액이 나와요. (3.3%를) 빼줘서, 그 다음에 여기는 근로소득 공제 표가 있어요. 공제라고 하는 것은 다 표가 있어요. 표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 요것도 연금도 연금 소득 공제표가 있습니다. 기타 소득은 뭐 60%를 빼주던 60%도 있고 뭐 70%도 있고, 대부분이 뭐 80%도 있지만 거의 다 60%를 공제해줘서 60% 공제해줘서 기타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조세 20% 해주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당이 되어지 이렇게 나오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자 소득과 이자 소득 금액은 똑같지만 나머지 요 네 가지는 소득과 소득 금액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 종합소득 금액은 간단히 얘기해서 연 100만원 까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100만원 종합소득 금액. 그러면 이거 다 더한 거죠. 다 더한 거죠. 요거만 여러분들이 이거 다 더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사업과 근로가 있어. 그 두 개 더한 게 100만원이 넘었어. 그러면 종합소득 금액은 100만원이 넘은 거니까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빠지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별도로 따로따로. 요거는 퇴직소득도 양도소득도 똑같이 양쪽 100만원까지입니다. 두 개 다. 양쪽 다. 퇴직소득도 100만원, 양도소득도 100만원. 이렇게. 그래서 종합소득도 100만원, 퇴직소득도 100만원, 양도소득 100만원. 이건 별도입니다. 분류니까. 이런 식으로 해줘서 나중에 여러분들 아마 요거는 내일쯤이나 아니면 이따가 한번 상황 봐서 요걸 내가 종합소득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금액 다 합친 게 종합소득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대한민국에서 세금 내면 웬만하면 세금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금 내라 이겁니다. 자, 그 나중에 이건 보시면 되겠고,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이야.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까지인 경우에는 우리가 부녀자 공제를 50만원 해줍니다. 이 종합소득 금액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한부모는
이혼한 남자 여자를 얘기합니다. 한부모는 이혼한 남자 여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 대신 이혼한 남자 여자 중에서 무조건 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자녀가 꼭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한부모 혜택을 받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아빠 엄마가 이혼했어. 나와 우리 와이프가 이혼했어요. 근데 나 자식이 엄마 쪽으로 다 갔어. 나이가 15살이야. 예를 들어서 두 명이 다 글로 갔어. 그럼 나는 한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와이프는 여자는 한부모 될 수도 있고 부녀자 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야. 근데 한부모는 100만원 공제가 되고 부녀자는 50만원 공제가 되잖아. 그리고 한부모는 소득공제, 소득금액이 한도가 없어요. 무조건 공제됩니다. 그러니 한부모를 선택하겠죠. 하지만 만약에 한부모인데 남자 쪽으로 아이들이 다 갔어. 여자 혼자만 나가 있어. 이혼했을 때 그러면 부녀자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죠. 옛날에는 남자 여자가 이혼했을 때는 자식들이 다 남자 쪽으로 많이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녀자 여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부녀자 공제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남자들이 더 불쌍해. 남자들이 더 불쌍하니까 이제 부녀자가 아니고 부남자 공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런 얘기해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마 세법이 나중에 이제 많이 바뀔 될 겁니다. 그래서 한부모는 이혼한 남자 여자를 얘기한다. 그래서 남자는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냥 여기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여성은 이중공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부녀자와 한부모는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경로우대라는 말이 있어. 경로우대는 70세 이상이야. 70세 이상. 자, 이 70세 이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70세 이상을. 요 70세 이상을 우리가 7세 곱하기 12 해주니까 12년, 12개월 날 1년씩이니까 840개월. 그 미운 오리 새끼 있잖아. 그럼 몇 개월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840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40개월 이상이 해야 되는 거야. 839개월도 안 되는 거야. 경로자는요. 자, 그런데 의료비는 경로자를 65세 이상으로 봅니다. 의료비는 경로자를 꼭 뭐라고요? 경로자를 65세 이상으로 봐요. 65세면 780개월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780개월 65 곱하기 12 해주니까 아닌가? 요거 그렇죠. 780개월 요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만이라는 얘기를 쓰면 안 돼요. 만이라는 쓰는 얘기는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만을 쓰지 마세요. 개월로 바꿔주는 거지, 만 대신. 그 다음에 장애인은 경로는 이렇게 봐집니다. 경로는 840개월. 말하자면 70세죠. 80세 이상서부터는 연 100만원씩 경로 우대를 해줍니다. 의료비는 경로자를 65세 이상으로 봐요. 그 다음에 장애인은요, 조심할 게 있어요. 장애인은 소득이 없는 자만 장애인 표시가 됩니다. 장애인인데 소득이 있어? 장애인 표시 못합니다. 세법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은 소득이 없는 제 안에서만 장애인 표시가 되고 연 200만원은 공제가 됩니다.
장애인은. 그 다음에 자녀는요, 여러분들 보셨을 때 8세니까 12 곱하니까 96개월 이상이네요. 20세는 240개월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요 8세가 96개월 서부터 20세까지니까 20세가 240개월. 요 자녀만 봐요. 0세부터 7세는 안 줘요. 0세부터 7세는 저기 급여 자리에서 육아수당 때 줘요. 그 육아수당도 또 0세부터 6세까지만이야. 7세는 또 아동수당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분명히 잘 하셔야 돼요. 요 자녀는 여러분들 8세부터 20세까지. 그러니까 96개월부터 240개월. 그 개월로 계산해야 돼요. 이제 만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식이 소득이 없는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있는 경우 포함이라고 그랬죠. 이건 좀 어려운 건데, 이건 어떤 경우냐? 내 자식이 30살이야, 40살이야. 내 자식이 소득이 없어, 장애인이야. 그러면 30살이건 40살이건 무조건 자녀에 포함이 돼요. 내 자식이 장애인인데 소득이 없으면 자녀에 포함이 돼요. 나이 제한 없이. 8세부터 20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객까지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산 입양은 여러분들 첫해 뭐 30만원, 둘째 50, 30, 70, 90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겠고요. 그 다음 위탁관계는 요거는 안 합니다. 위탁관계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요 사원 등록과 그 다음에 부양가족 요거를 한번 해보면서 제가 소득세를 간간히 소득세 이론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4시에 들어가겠습니다.